오늘은 3월 14일 화이트데이입니다. 오늘 누군가한테 사탕이나 초콜릿 받으셨나요? 아니면 줘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계신가요? 그런데 화이트데이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아세요? 역사가 엄청 오래된 것 같지만 사실 1978년에 일본 제과업계가 만든 기념일이에요. 우리 나이로 따지면 이제 막 48살이에요. 그리고 이게 만들어진 이유가 정말 솔직해요. 돈을 더 팔기 위해서였거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화이트데이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문화가 됐으며 2026년 지금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화이트데이 이야기를 하려면 발렌타인데이부터 시작해야 해요. 발렌타인데이는 원래 서양 기념일이에요. 2월 14일에 좋아하는 사람에게 초콜릿을 주는 날이죠. 그런데 일본에서 이게 조금 이상하게 정착했어요. 여자가 남자에게 초콜릿을 주는 날로 굳어진 거예요. 서양 원래 방식이랑 반대예요. 그러다 1977년 후쿠오카의 제과업체 이시무라 만세이도라는 회사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을 받은 남자들이 한 달 뒤에 답례를 하는 날을 만들자. 그리고 그 답례 선물로 마시멜로를 팔자. 그래서 처음 이름이 마시멜로 데이였어요. 그런데 한 회사만의 행사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1978년 일본 전국 제과업계 협회가 나서서 이 개념을 확장했어요. 이름도 화이트데이로 바꾸고 3월 14일을 공식 기념일로 홍보하기 시작했어요. 흰 색깔이라는 이미지의 순수함, 답례, 설탕, 마시멜로를 연결한 거예요. 화이트데이가 퍼지면서 재미있는 문화 코드가 하나 생겼어요. 삼배가품이에요. 일본어로 삼바이가에시. 발렌타인데이에 받은 선물보다 2배에서 3배 더 비싼 걸 돌려줘야 한다는 암묵적 규범이에요. 생각해보면 제과업계 입장에서 이보다 좋은 마케팅이 없어요. 2월에 초콜릿 팔고 3월에 더 비싼 선물 팔고. 그런데 이게 실제로 문화로 자리 잡았어요. 일본 드라마, 만화, 예능에서 삼배가품 농담이 단골 소재가 됐어요. 한국도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를 거의 그대로 수입했어요. 직장에서 의무적으로 초콜릿을 주고받는 문화도 함께 들어왔어요. 상사한테, 동료한테,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의무적으로 주는 초콜릿을 일본에서는 기리초코, 의리초콜릿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화이트데이에는 재미있는 코드가 하나 더 있어요. 뭘 주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퍼진 선물 언어가 있어요. 사탕을 주면 당신이 좋습니다. 단맛이 오래 남으니까 당신을 잊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바움쿠엔을 주면 행복이 지속되길 바랍니다. 겹겹이 쌓인 나이테 모양이 오래 이어지는 행복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쿠키를 주면 우리는 친구예요. 드라이하고 딱딱한 질감이 사무적인 관계를 의미한다고. 마들렌을 주면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조개 껍질 모양이 호의적인 마음을 뜻한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마시멜로를 주면요. 거절이에요. 화이트데이를 처음 만든 그 마시멜로가 이날의 거절 신호가 됐어요. 너무 빨리 녹아서 관계의 빠른 단절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아이러니하죠. 화이트데이를 탄생시킨 주인공이 이날의 거절 아이콘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반전이 있어요. 이 선물 언어 전부 일본 제과업체들이 만들어낸 마케팅 설정이에요. 오래된 전통도 아니고 꽃말처럼 오랜 세월에 걸쳐 생겨난 문화도 아니에요. 각 과자 회사들이 자기 제품을 더 팔기 위해 의미를 붙인 거예요. 쿠키 회사는 쿠키에 의미를 붙이고 바움쿠엔 회사는 바움쿠엔에 의미를 붙이고. 그런데 그 마케팅 설정이 실제로 문화가 됐어요. 사람들이 진지하게 뭘 줄지 고민하기 시작했고 이 코드로 마음을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만들어진 언어가 진짜 마음을 담는 그릇이 된 거예요.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화이트데이 같은 날이 조선시대에는 없었을까요? 연인이 한 달 뒤에 답례 선물을 주는 그런 날은 없었어요. 조선은 그런 낭만적인 문화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어려운 사회였으니까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화이트데이와 날짜가 가까운 시기에 사랑을 전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경칩이에요. 양력으로 3월 5일에서 6일경.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날이에요. 조선시대에는 이 경칩 무렵 남녀가 가을부터 챙겨둔 은행나무 열매를 함께 나눠 먹었다고 해요. 은행나무는 암나무와 수나무가 멀리 마주보고 있어야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은행이 사랑의 결실을 상징했거든요. 초콜릿도 사탕도 없었지만
봄이 오는 시기에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 자체는 굉장히 발달해 있었어요. 설이나 단오 같은 세시풍속 때 이웃과 친지에게 음식을 나눴고 혼례 때는 신랑 신부 측이 예물을 교환했어요. 다만 의미가 달랐어요. 조선시대 선물은 개인의 감정 표현보다 사회적 결속과 의무의 표현이었어요. 관계를 유지하고 공동체를 이어가는 수단이었던 거예요. 시대는 달라도 봄이 오는 길목에서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같았던 것 같아요. 화이트데이, 전 세계적인 기념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철저하게 동아시아 기념일이에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화이트데이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일본 교민 커뮤니티나 케이팝, 일본 애니, 팬들 사이에서만 산발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서양에서는 발렌타인데이 자체가 남녀 구분 없이 서로 선물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뒤에 답례하는 날이 따로 필요 없어요. 그러고 보면 화이트데이라는 개념 자체가 일본식 발렌타인데이의 왜곡에서 나온 거예요. 여자만 선물하는 날이 생기니까 남자가 답례하는 날도 생긴 거거든요. 만약 발렌타인데이가 서양처럼 서로 주고받는 날로 정착했다면 화이트데이는 애초에 탄생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2010년대 후반부터 화이트데이와 발렌타인데이 문화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일본에서 가장 먼저 생긴 변화가 직장 의리 초콜릿 문화에 대한 반발이었어요. 왜 여자 직원이 남자 직원한테 의무적으로 초콜릿을 사줘야 하냐는 거예요. 그게 자발적인 감정 표현도 아니고 거절하면 눈치를 봐야 하는 구조잖아요. 일본 일부 기업들이 직장 내 발렌타인데이 선물을 금지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선물 자체의 방식도 바뀌고 있어요. 비싼 선물보다 직접 만든 선물이 더 의미 있다는 인식이 커졌어요. 삼백아픔 같은 가격 경쟁보다 정성을 담은 수제 선물, 함께하는 경험, 손편지 같은 게 더 가치 있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 사탕이에요. 화이트데이의 대표 선물인 사탕이 요즘 가장 받기 싫은 선물 1위라는 조사 결과도 있어요. 맛도 없고 먹기도 불편하다는 이유로요. 정작 이날을 만든 사탕업계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결과겠죠. 화이트데이는 상업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삼겹살데이가 정육업계가 만들었듯이 화이트데이도 제과업계가 만들었어요. 빼빼로데이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업적 기념일들이 성공하는 데는 공통점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자기만의 의미를 찾았다는 거예요. 처음엔 제과업계가 설계한 소비 행위였지만 거기서 고백을 했고 첫 답례 선물의 설레였고 누군가의 마음을 확인했어요. 그 경험이 쌓이면서 기념일이 문화가 됐어요. 선물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업체가 붙인 마케팅 의미였지만 거기에 진심을 담기 시작하면서 진짜 언어가 됐어요. 마케팅이 날을 만들었지만 감정이 그날을 살아있게 한 거예요. 오늘은 화이트데이예요. 1977년 후쿠오카의 작은 제과업체가 마시멜로를 팔기 위해 시작한 날이 이제 동아시아에서 수십 년째 이어지는 날이 됐어요.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설레었고 실망했고 고마워했을까요? 그리고 오늘 누군가에게 마시멜로를 받으셨다면 그게 거절의 신호일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선물의 가격보다 선물을 고를 때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